지금 뭐 시장이 되게 안 좋죠. 뭐 주식 박살났고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아까 보니까 뭐 25,000불까지 비트코인 떨어졌더라고요. 코인 엄청 박살났고, 부동산도 좀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래 거의 없는 상태죠.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 되게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가 워낙 없으니까. 매매 거래만 없는 게 아니라 전월세 거래도 별로 현재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사장님들도 지금 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욕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살짝 고마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21년 뭐 이럴 때, 뭐 2020년 21년으로 할게요. 2020년부터 21년에 너무 가파른 상승장이 왔잖아요. 이때 보면서 저는 이때 오히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다 이렇게 올라버리면 앞으로 그 본업에서 돈을 대체 어떻게 벌어야 저런 걸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좀 차가운 시장이 왔죠. 네. 제 생각에 이번 조정장은 가격 조정보다는 뭐 부동산이든 뭐 이렇게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각 조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1번은 가격 조정이 있고 2번은 시간 조정이 있거든요. 가격 조정도 물론 되겠죠. 근데 가격 조정은 이미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됐으니까 부동산도 앞으로 조금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가격 조정은 뭐 무시무시한 수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 조정이 사실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사실 2010년? 2009년부터 불황이 왔다고 해야 될까요? 2014년 이때가 좀 길었잖아요. 또 지방은 몰라도 서울의 하락세가 좀 기간 조정이 길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고수도 아니고 뭐 이때 투자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되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조정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그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응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그 뒤에 많이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조정장도 생각보다는 시간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왔었잖아요. 뭐 한 2800 하던 게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1400대까지 폭락을 했죠. 되게 짧은 시간에, 한 달 안에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2주 만에 1400포인트 반토막.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빡 빠지니까 반등을 되게 짧게 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한 달에 100포인트씩 뭐 한 2년 동안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진짜 무섭다고 하거든요. 야금야금 서서히. 이때 정말 사람들이 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 장에서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다음 장까지 잘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다음 장에 돈을 더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번 장에서 뭐 제대로 경험을 못했던 분들은 대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되게 어렵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다음 사이클이 오면 좀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난세에 영웅 난다. 지금이 어려운 때죠. 지금이 호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다가 뭐 지금 뭐 이렇게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그리고 뭐 상품들 가격 거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지금 진짜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특히 밀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밀 모자라면 우리 라면도 못 먹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게 되게 여러모로 되게 어려운 상태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난세가 있으니까, 난세가 있어야 좀 뭔가 꺼지는 게 있고, 이때 두려움 속에서 투자를 지속한 사람이 결국엔 부자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봤어요. 아까 뭐 기뻤다 그랬는데 기쁜 것까지는 아닌데 진짜 고마울 때도 있다. 그러니까 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근데 제가 희망을 보고 있다고 해도 부자 되는 사람은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년 장기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진짜 10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1, 2년 참으면 되게 힘들어해요. 네, 아, 이게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지? 1, 2년 지났다가, 아, 팔은 다음에 더 떨어지면 다시 사야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지속하는 사람이,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버티는 개인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제 엄청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코인 시장도 업비트가 예전에는 뭐 세계 2, 3위 했어요. 바이낸스 다음일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한 10위권 밖이에요. 뭐 한 2, 30위권? 우리나라 투심이 많이 죽었죠. 투자 심리요. 네, 투심이 많이 죽었다. 뭐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도 뭐 이제 뭐 1%대면 높은 편이에요. 1%대 이하일 때가 많아요. 네. 이것만 봐도 투심이 좀 많이 죽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때가 좀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럴 때 공부를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뭐 경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부동산 경매. 경매는 사실 화랑기에 하는 게 별로 아니거든요. 그럼 매물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화랑기에 하는 거지. 경매는 불황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물론 화랑에도 좋긴 한데 불황에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5억에 샀어. 그래서 2배가 올라서 10억이 됐다. 근데 이게 불황이 왔다고 뭐 8억에 이렇게 뭐,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우리 집이 5억짜리인데 10억이 됐어. 근데 아, 내가 손해보고라도 우리 집 8억에 팔아야지. 이게 됩니까? 내가 사는 집이면 더더욱 안 되겠죠. 하지만 경매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정가가 10억에 나왔다고 해도 그러면 유찰이 되겠죠. 10억, 요즘에 10억짜리가 10억이 아니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찰이 무조건 됩니다. 최근 보면은 낙찰가율이 100%가 안 돼요. 유찰은 무조건 되거든요. 유찰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8억이 나오고 경기도면은 7억이 되죠. 한 번만 유찰돼도. 투심이 더 식으면 이게 뭐 반으로 줄어들겠죠. 60%나 뭐 5억이나 6억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유찰이 되면 7, 8억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네, 이 가격이라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입찰들 결과를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거 재밌어서 좀 자주 보는데, 예전에 2012년이나 뭐 요럴 때 강남 쪽에 아파트 물건 거래된 거 경매 건수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재밌거든요. 서울의 강남구의 아파트들을 좀 보실게요. 네, 당시에 2010년? 2010년에서 2012년 때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경매 건수도 되게 많죠, 요때는. 네, 이제 뭐 불황이 닥쳤으니까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옵니다. 네, 요쯤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보시면 개포주공이에요. 개포주공 6단지거든요. 네, 6억이었어요, 6억. 그리고 보시면 입찰 1명. 좀 보이세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6억에 됐어요. 네, 7억 5천짜리가 한번 유찰되고 6억에 됐는데 6억 100만원 단독 낙찰. 이런 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개포예요, 개포주공.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데고. 네, 성경아파트. 여긴 그래도 좀 높네요. 여기도 한번 보시죠. 아, 아크로빌은 좀 재미없고. 그래도 뭐 여기는 많이 안 떨어져요, 사실. 강남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보세요. 그래도 음마는 음마합니다. 이게 8억 이때 8억이었대요. 13년에 제 생각에 8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시세는. 그래서 6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불경기인데도 10명이 7억 4천에 들어왔죠. 네, 지금 뭐 20억 넘으니까 이렇게 거기도 있는데 압구정동, 여기 있다. 네, 압구정동을 한번 볼게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네, 요런 데도 4명 들어왔죠. 4명 2014년에 16억에. 이런 기회들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100% 미만이고 감정가 자체가 낮게 잡혔기 때문에 100% 회사도 싼 건데 16억. 평수도 실평수가 48평이니까 60평형이거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0평형을 이때 한 16억 8천원에 산 거죠. 아마 이때 당시에 시중에 나온 건 20억이 넘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이런 기회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13년이고 12년 때 뭐 이럴 때는 좀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조정이 길어서 5년 동안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개포 시형 아파트. 네, 지금 뭐 다 올라갔죠? 예, 보십시오. 네, 유찰이 2번 됐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요맘때예요. 유찰이 2번 되고 60%대예요. 60%. 이게 이때 호가를 기준으로 하면 반토막도 안 난 거예요. 네, 이게 60%니까 이게 9억 6천에 거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용기 있는 한 명만 들어가서 6억 4천에 개포동에 시형 아파트를 주순 거죠. 이게 지금 어디냐면 지금 재건축 다 됐죠. 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있잖아요. 네, 여기에요, 여기. 지금 개포 1단지도 이제 좀 있으면 입주가 되거든요. 개포 중학교가 원래 여기가 여기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옮겼네요. 하여튼 레미안 개포 포레스트 여기를 재건축 되기 전에 6억 4천에 샀다고 합니다. 와, 압구정 한양 아파트. 우와, 이건 진짜 짱인데요? 보이세요, 여러분? 실평수가 46평이면 분양평수는 50평대 정도 될 텐데 압구정 한양 아파트 50평대인 것 같거든요. 와, 이때 20억에 나온 거를 10억에 샀네요. 그것도 단독으로 53% 유찰 3번 되고 이때가 좀 제일 찐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이 제일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외환 위기가 와서 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때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과거 복기로 공부한 거예요. 과거 복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오고 200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대요. 뭐 제가 그때 당시에 투자한 건 아니라서 카더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줄곧 떨어진 거죠.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한 거예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5년까지 지금 또 사실 하락기도 아니잖아요. 폭락기 온 다음에 3년 동안 줄곧 떨어지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하락기 맞지도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진 거지 부동산 하락기라고 누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지 안 올지 하락기가 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시기가 오면 이런 기회가 생긴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어마어마했네요. 그죠? 와, 정말 이분은 낙찰받으신 한 분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되게 멋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멋있는 이런 일을 하려면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은 다 두려움 속에서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겠죠.